자, 지금 진짜로 자지금의 상황. 고자라니? 이런 사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혈전 문제로 접종 일시 중단 사태가 난 것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그것도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아재 백신을 맞았더니 아재? 안 서요? 불싸! 서질 않아? 바로 30대 의사 2명이 서울대 스누라이프 게시판,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어야지 쓸 수가 있는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종을 하고 나서 발기부전 증상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버렸다는 거죠. 2명 중 한 분은 8일날 백신을 맞고 나서 고열, 몸살, 오한, 구토, 설사, 식욕부진, 이상반응 콤보를 맞았고 12시간 이후부터 7일이 지나도록 발기가 되지 않아서 야스를 못했다. 그래서 매우 당황스럽다고 하고 있으며, 다른 분은 기저질환이 없고 주 3회 성생활. 주 3회요? 와, 그걸 어떻게 하지? 여긴 잘 안 해주던데. 여튼 좀 믿기는 힘들지만 백신을 맞고 나서 오한, 구토, 설사 5일간 고생한 후 그 다음부터 발기부전이 생겨서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는데 지금 차질이 생겼다. 아침에도 야추가 안 서고 할 타이밍에도 안 선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의사 양반인데 발기부전이라니 영 좋지 못하군요. 사실 전혀 웃을 일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짜 큰일이에요. 큰일. 라이프 퀄리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태니까요. 안 그래도 논란이 일고 있는 아재 백신인데 이건 또 발기부전까지?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백신하고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학계에 아직 보고된 바는 없는데 제 추측으로는 백신 이상 반응으로 나타난 그 대단히 스트레스가 심해져 버린 몸 상태로 인해서 백신으로 직접적인 발기부전이 왔다기보다는 백신 맞고 나타난 이상 반응이 심해서 그에 따른 컨디션 난조로 원할 때 빡빡 서지 못하는 2차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이게 영구적으로 발기부전이 오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그랬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나중에 회복이 잘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모양새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계속 안 돌아온다면 이거 진짜 연구를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냐 아니냐 의심이 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하나둘씩 튀어나온 것도 사실이고, 최근 유럽에서의 접종 중단 사태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액응고 질환을 일으키는 게 맞냐 아니냐, 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백신 맞고 나타난 사건 사고들 왜 조사가 끝나면 하나같이 기저질환 때문이다, 아무튼 백신은 안전합니다, 이런 드립인지 아닌지 모를 소리가 흘러나오는 걸까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길래 대체 그런 소리만 하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사상검증할게요. 문재인 개새끼.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말은 백신에 전혀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100% 보장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라고 보기에도 아니라고 보기에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백신 탓으로 돌리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약간 그 무죄 추정 원칙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스타트. 이 백신, 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그것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이런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백신 맞은 사실하고 이 사건이 터진 사실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를 변형시킨 백신을 내가 맞았는데 갑자기 뇌수막염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뇌수막염이 백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백신 제품에 독극물, 이물질 이런 게 오염이 돼서 생겼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그런 음식 같은 걸 먹고 상한 우유가 유통돼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처럼 백신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생겨서 문제 성분이 들어가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한 백신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시기랑 그 제조 공장을 확인해서 거기서 나온 백신 제품을 조사하는 방법을 써요.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도 꺼림칙하면 비슷한 시기 생산품이 1년 번호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비슷한 1년 번호 제품 요거는 쓰지 말자, 못 쓰게 하자, 리콜 처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방법은 원래 이 백신은 괜찮은 녀석인데 일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실제로 임상시험 제품은 문제 없었는데 시판 제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라서 완전 동일한 제조 공정을 거쳐서 전혀 문제될 과정이 없고 중간에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간 적도 없는 상태인데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혈전 반응, 심근경색 이런 게 생겼다면 그럼 이건 또 규명을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조사했는데 그 공장에서 나온 것들 중에 문제가 별로 없었어. 사실 완벽하게 이 백신이 이런 위험한 사건들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백신의 어느 부분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백신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조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를 모두 다 쪼개서 분리를 다 해가지고 수천 수만의, 나이대도 비슷하고 신체 특성도 차이가 적으면서 가지고 있는 병, 기저질환도 비슷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성분 하나하나를 다 테스트를 해서 부작용이 똑같이 생기는지를 봐야지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연구에 비용도 왕창 들어가고 부작용이라는 안 좋은 문제를 이 사람한테 대놓고 유발시키겠다는 실험이잖아요. 사람 몸에 해가 되는지 사람한테 직접 체크해보자, 아주 윤리적으로도 개 욕처먹을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상황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대응책으로 다른 방법을
쓰는데 여기서 통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백신을 안 맞은 사람 중에서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이런 게 생기는 비율을 보는 거예요. 백신 맞았더니 50대 건강한 남자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나타나서 급사를 해버렸다. 아니 이런 백신 때문에 심근경색 급사? 라고 말하기 전에 백신을 안 맞은 통상의 건강한 50대 남성이 심근경색으로 급사하는 경우 요 케이스를 통계로 따져서 백신 맞은 사람 중에서 심근경색으로 급사하는 50대의 비율과 그냥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50대의 비율을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백신 쪽이 높지 않으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관련 부작용이 실제 백신 때문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그 부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빼버리면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은 사람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연 발생률하고 백신 맞은 사람 중에 발생한 그 비율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백신에서 유의미하게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냐 아니면 오히려 적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나마 이 방법이 가장 일리 있는 방법인지라 최초의 백신이나 뭐 의약품 같은 것들 이런 게 사용 승인 절차를 밟는 이런 임상시험 과정에서 지금 백신과 부작용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처럼 약을 안 쓴 백신을 안 맞은 그런 그룹에서 생기는 문제 비율하고 약을 쓴 백신을 맞은 그런 그룹에서 생기는 문제 비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없으면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방법으로 연관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뭐 모든 방법이 뭐 완벽하게 만능이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완전 만능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자 데이터가 쌓인 후에야 한 2, 3년 지켜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이 죽는 케이스들이 쌓여서 자연 발생하는 이벤트를 씌워먹을 정도로 많이 쌓이면 그제서야 이게 백신 때문이다라고 백신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약점도 있긴 합니다. 이게 통계랑 수치로만 비비는 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약간 납득이 좀 가기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정부 측에 있는 사람들이 발표하는 문구도 좀 납득이 가게 설명한 게 아니고 그냥 대놓고 지르기만 하죠.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다. 기저질환 때문이다. 근데 제 생각이지만 사실 그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확률보다 백신 맞은 사람 중에 발생한 그 비율이 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봐요. 사실 이 코로나 백신들은 유례 없이 짧은 시기에 개발돼가지고 사용까지 와버린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몇 천만 명씩 접종하게 되면 임상시험 때까지는 진짜 몰랐던 전혀 다른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죠.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으니까 이건 부분은 위험하지 않냐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그에 따라 맞춰서 확인하는 과정도 백신 신뢰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상 사례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무분별하게 이 모든 게 다 백신 때문이야 라고 따지는 것도 근거가 사실 부족한 행동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백신 관련 연관성을 확인하는 건 오지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새끼들 좀 설명 좀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똑바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